매일 보는 저 높은 빌딩들, 또 저 거대한 다리들 있잖아요. 저런 것들이 어떻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실 그 비밀은요, 우리 발 바로 밑, 이 땅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과학 기술에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수십만 톤짜리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쳐요. 그럼 가장 먼저 뭘 걱정해야 할까요? 바로 이 땅에 과연 그 엄청난 무게를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찾아볼 겁니다. 그 해답이 바로 정제하 시험이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스태틱 로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테스트가 아니에요. 뭐랄까, 땅을 붙잡고 자, 네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따져 묻는 아주 정밀하고 강력한 공학적 신문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흥미로운 공학 탐정 스토리를 한번 쭉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꼭 해야 하는지 그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어떤 장비들을 쓰는지, 또 가장 느리고 강력하게 압박하는 그 과정은 어떤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복잡한 데이터를 어떻게 해독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지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질문. 왜 집안을 시험해야 하는가? 사실 땅속은 우리가 직접 파보기 전까지는 완전히 미스터리잖아요. 그쵸? 이 미스터리를 풀지 않고 그냥 건물을 올린다? 이건 뭐 엄청난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이 모든 시험의 최종 목표는요, 딱 한 가지 핵심 관계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특정한 하중, 그러니까 힘 P를 가했을 때 땅이 얼마나 내려앉는지, 즉 치마 S가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죠? P와 S. 하지만 바로 이 관계 안에 건물 기초 설계가 괜찮은지 아닌지를 판단할 모든 핵심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엔지니어들이 쓰는 탐정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제하 시험의 구조를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땅을 누르는 힘에 맞서려면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버텨주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힘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사하중 방식. 말 그대로 콘크리트 블록 같은 엄청 무거운 걸 쌓아서 누르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죠. 두 번째는 어센커. 이건 아예 깊고 단단한 안반에 앵커를 박아서 버티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쓰는 게 바로 발력 말뚝 방식인데, 이건 주변에 이미 박혀있는 다른 말뚝들을 이용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고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가장 많이 쓰는 발력 말뚝 방식의 모습인데요. 한번 보세요. 저기 가운데에 있는 강력한 유압잭. 저게 바로 근육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획된 힘으로 시험 말뚝을 꼭 누르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아주 정밀한 다이얼 게이지들 보이죠? 저게 바로 눈입니다. 아주 작은, 정말 머리카락 굵기만한 미세한 치마량까지도 놓치지 않고 다 측정해내는 거예요. 자, 이제 도구도 다 준비됐습니다. 드디어 땅을 심문할 시간이죠. 가장 느리고 가장 강력한 압박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은 정말 신중하고 또 체계적으로 진행돼요. 여기서 핵심은요, 힘을 한 번에 팍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마치 계단을 하나씩 오르듯이 하중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늘려갑니다. 설계 하중의 25%, 50%, 75% 이렇게요. 최대 200%까지 쭉 올리는 거죠. 그리고 각 단계에서 멈춰서 집안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면서 반응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최고점에 도달하면 다시 계단을 내려오듯이 하중을 서서히 빼면서 땅이 원래 모습으로 얼마나 돌아오는지 그 회복력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본격적인 시험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말뚝을 땅에 박을 때 그 충격으로 주변 땅이 좀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제 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모래 같은 땅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 되는데, 진흙 같은 점토 집안은 물이 잘 안 빠져서 회복하는 데 훨씬 오래 걸려요. 최소 14일, 그러니까 2주 이상은 꼬박 기다려야 제대로 된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죠. 자, 이렇게 길고 힘든 신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집안이 남긴 수많은 데이터가 들려있죠. 말하자면 자백을 받아낸 건데요. 지금부터 이 데이터를 해독해서 진실을 찾아낼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증거물 바로 PS 곡선입니다. 가로축이 하중, P, 세로축이 치마량, S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힘을 줄수록 쭉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꺾이는 지점이 보이죠? 바로 저기가 땅이 나 더 이상은 못 버텨 하고 항복하는 지점, 즉 항복점입니다.
가장 눈으로 보기 쉽고 직관적인 분석 방법이에요. 근데 눈으로만 보는 건 좀 부정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객관적인 두 번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바로 데비슨 방법인데요. 이건 좀 더 수학적이에요. 복잡한 공식을 이용해서 기준선을 하나 긋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이 아까 봤던 PS 곡선과 딱 만나는 지점, 거기가 바로 이 땅의 한계다라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죠. 훨씬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땅이 아주 교묘해서 명확하게 항복점을 보여주지 않고 서서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고급 수사 기법이 바로 이 로그 플롯입니다. 데이터를 로그 스케일이라는 걸로 바꿔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요. 신기하게도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지점이 나타나요. 바로 저기에 숨겨져 있던 진짜 항복점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진실은 증거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견된다. 엔지니어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절대 단 하나의 증거만 믿고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최종 결론은요. 방금 본 세 가지 분석 방법 있죠? PS 곡선, 데이비슨 방법, 그리고 로그 플롯.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적으로 여기가 한계다라고 가리키는 바로 저 지점, 저 교차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안전한 결론을 내리는 것, 이걸 바로 전문가의 공학적 판단, 즉 엔지니어링 저지먼트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렇게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도시의 안전을 지키는 신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물론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죠. 사실 정제화 시험은 정확한 만큼 시간과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빠르고 간편한 동제화 시험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신뢰도 높은 정제화 시험 데이터와 비교해서 보정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방식도 많이 씁니다. 안전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말뚝 중에 최소 1%는 시험에 하한다거나 모든 측정 장비는 사전에 교정을 받아야 한다는 등 아주 엄격한 규정과 표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신뢰는 바로 이런 꼼꼼함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정제하 시험은 단순히 땅의 힘을 측정하는 걸 넘어서 땅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같아요. 그렇죠? 우리 발밑에 이 땅은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과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음 세대에 이 땅에게 또 어떤 위대한 건축물을 버텨달라고 부탁하게 될까요? 그 미래가 정말 궁금해지네요.